혼자 읽기는 반드시 혼자 즐겨 읽기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0이면 180이에요. 책 읽기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려면 일찍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세상의 다른 즐거움에 빠져서 책 읽기의 재미와 즐거움을 깨닫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요즘에는 정말 아이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것에 한번 빠지고 나면 책 읽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많은 분들은 영어 책을 읽는 것을 모르는 단어를 찾고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해하시는 겁니다. 읽기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아는 단어를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떻게든 내용을 파악하고 스토리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책 읽기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슬초 인터뷰 시간입니다. 저는 슬초 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그리고 은경쌤과 함께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초등아이의 엄마 이민아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우리 12만 슬초 구독자 여러분들의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을 제가 대신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질문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예요. 오늘은 슬로우 미러클 영어 그림책 느리게 100권 읽기의 힘의 저자 고광윤 교수님이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소개 그리고 이 저서 소개도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고광윤입니다. 무엇보다도 슬로우 미러클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카페 슬로우 미러클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엄마 아빠들과 함께 재미있고 또 쉬운 영어책을 매일 한 권씩 함께 읽고 있는 그 느리게 100권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출간한 슬로우 미러클 영어 그림책 느리게 100권 읽기의 힘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진짜 영어책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책 읽기의 힘이라는 책에서 영어책을 많이 읽는 것이 영어를 유창하게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 영어책 읽기는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어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어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는 것이 제가 직접 경험으로 확인한 최선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방법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어책을 제대로 읽으시면 빠른 아이나 보통 아이뿐 아니라 느린 아이도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시면 오히려 느린 아이에게 더 유리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책을 제대로 읽는다면 그 영어책 읽기는 어떤 아이도 차별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핵심은 즐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집중 듣기도 있고 500권 읽기, 1000권 읽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엄마 병원에서 많이들 하시는데 그만큼 사실 이제 많이 듣고 또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십니다. 집중하는 것이든 많이 읽거나 듣는 것이든 사실은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제대로 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얻는 결과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끈기로 열심히 해서 내가 많이 읽어야지 또 많이 들어야지 한다고 성공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그런 아이들조차도 힘들어서 아마 중도에 포기하기가 쉬운데요. 핵심은 즐기는 겁니다. 맞아요.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우면 당연히 많이 하게 되어 있죠. 많이 하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지 않은 아이라도 조금씩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즐겁고 재미있으면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면 더 잘하고 더 잘하면 더 재밌고 더 재미있으면 더 많이 하고 이런 그 질독과 다독과 그 잘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나중에는 눈덩이 효과를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도대체 그러면 그 영어책 읽기의 즐거움을 어떻게 알려줍니까? 이 즐거움이나 재미는 가르친다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어책, 특히 영어 그림책을 강조하는 이유는 영어 그림책은 이 책 읽기의 즐거움을 깨닫고 계속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영어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책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약 400권 정도의 영어 그림책을 함께 읽었어요. 매일 한 권씩. 혹시라도 알라딘이나 교보문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저희 느리게 100권 읽기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제가 매 학기 50권 정도 영어 그림책을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즉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모든 책이. 책의 선택에 관한 타협하지 않고요. 무조건 좋은 책만을 고르려고 합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가격이 비싸거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재고가 충분치 않으면 선정을 못합니다. 세 박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책. 이런 책만들 고르는데 여러분들 리더스도 읽고 챕터북도 읽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는 리더스도 좋고 챕터북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에 재미있게 책을 많이 읽도록 하기 위한 책이지 진짜 작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영어 그림책 중에는 학습적인 책도 꽤 있지만 정말 이거는 진짜 작품입니다. 단지 그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그림책은 다른 책도 역시 귀하지만 특히
아이들에게 어른들도 영어의 뭐 영알못이라든지 영어의 고수도 똑같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영어책 읽기의 즐거움을 깨닫고 계속해서 경험하기에 가장 적절한 책이다. 그래서 제가 영어 그림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영어 그림책을 읽게끔 하고 싶은데 영어 그림책 읽기에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출간하신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좋을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영어 그림책 읽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영어책을 읽어주거나 또 아이들과 함께 영어책을 함께 읽지 않습니까? 네. 영어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를 영어에 노출시키고 또 영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영어책 읽기의 즐거움을 깨닫고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 영어책 읽기의 즐거움을 깨닫는 것이 아이가 혼자 스스로 영어책 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데 꼭 필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두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읽어주세요. 하나는 뭐냐면 한 권이라도 더 읽어주려고 욕심을 내십니다. 그래서 네네, 맞습니다. 양을 욕심내고 속도를 욕심내고 또 수준까지도 욕심내세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는커녕 책 읽기는 듣기 싫은 것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어떤 또 걱정을 하십니까? 엄마의 발음이 나쁘면 아이의 발음을 망칠까 봐 걱정하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책 읽기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제가 다른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읽어주셔도 읽어주기만으로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입력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것으로서 영어를 잘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건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들의 영어는 어릴 때는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책 읽기가 중요한 이유는 중반부부터는 책 읽기가 아이들의 영어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스스로 혼자서 즐거워하며 책을 읽도록 해주는데 사활을 거셔야 되는데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그림책을 읽어줌으로써 이 책 읽기가 얼마나 즐거운지 재미있는지 이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영어 실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이 혼자서 책을 읽으려면 우리말 책을 읽을 때는 우리말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어 책을 읽으려면 당연히 영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주 쉽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아무것도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의 영어는 네. 사실은 그냥 아이들이 좋은 동영상을 골라서 평소에 조금씩 즐기게 해주시다 보면 아마 한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제때 제대로 하시면 아이들이 동영상 속에 빠져듭니다. 영어도 모르지만 내용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자꾸 듣고 또 듣다 보면 소리가 우선 들리고 네. 그리고 단어들도 하나씩 알게 되고 문법 구조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영상의 도움을 받아서 문맥의 도움을 받아서 의미를 파악하고 내용을 즐기는 그런 연습,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흘러 넘칠 만큼 듣다 보면 네. 아이들의 입에서 정말 영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보고 듣기를 즐기다 보면 네. 모든 아이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준비되는 거죠. 일단은 아이들이 영어를 알아요. 근데 단지 소리의 형태로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와 매일매일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나도 책을 혼자서라도 나 열심히 읽고 싶어. 이런 기대감과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의욕을 갖게 되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준비되면 이제는 아이들이 정말 문자를 보고서도 자기가 아는 단어를 인식할 수 있는지 그게 바로 파닉스인데 네. 파닉스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면 돼요. 왜 점검이라는 말을 쓰냐면 요즘 동영상에는 문자나 단어나 파닉스의 노출이 저절로 많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로 파닉스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제대로만 하시면 많은 아이들은 파닉스를 자동적으로 익히도록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제대로 충분히 많이 들은 아이들은 웬만한 단어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만 들으면 알아듣는데 책에 인쇄되어 있을 때는 알아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쓰거나 읽지 그렇죠. 못해도. 그래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을 글자로 봤을 때에도 인식할 수 있도록 주어진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책 읽기를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핵심입니다. 일단은 아이들의 머릿속에 영어가 가득 차도록 만들고 나중에는 문자 그대로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오게끔 흘러넘칠 만큼 듣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미국 아이들도 책을 읽지 않아요. 그쵸. 모국어니까 처음에는. 맞습니다. 우리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책을 잘 읽지 않잖아요. 네. 그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대중소설이나 아니면 뭐 실용적인 거, 시험을 위한 책을 읽잖아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책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들이 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정말 영어책을 제대로 읽기를 바라신다면 파닉스를 가르쳐 주시고 단어를 암기하게 하고 문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두 가지 많이 보고 들어서 영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책 읽기에 대한 어떤 그 기대와 열정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것. 많은 아이들이 이제 혼자 책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혼자 읽기는 반드시 혼자 즐겨 읽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100이면 100 다 실패합니다. 책을 읽어줄 때 핵심은 아이로 하여금 책 읽기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지금처럼 하시는 것처럼 많이 읽으시려면 안 돼요.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제가 뭔가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게 무슨 책일까요? 책 읽기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시려면 일찍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일찍이라는 것은 어린 나이에 시작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일찍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아이들이 세상의 다른 즐거움에 빠져서 책 읽기의 재미와 즐거움을 깨닫는 것이 어려워지기 전에.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에. 맞습니다. 워낙 디지털 매체들이 중독이란 많아서. 말도 나오는데 네. 요즘에는 정말 아이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것에 한번 빠지고 나면 책 읽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많은 경우에 빠르고 현란하고 자극적이잖아요. 책은 그 반대입니다. 느리고 소박하고 잔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나도 세상 재미에 너무나도 깊이 빠지기 전에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엄마 아빠가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집니까? 그러면 2대 필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투자하기도 어렵고 진짜 책 읽기에 몰두하기도 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구체적으로 책 읽을 때는 절대로 공부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책 내용을 즐기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책 내용을 즐기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단어도 알아야 되고 네. 또 문장 구조도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네.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영어는 몰라도 내용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또 아이가 단어의 뜻도 물어보고 문장을 해석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해석해주지 말고 사실은 답답해하면 설명해주고 아이와 대화를 하면 됩니다. 또 아이가 때로는 이제 어려운 책을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우리 그림만 볼까? 그림만 봐도 돼. 홈런 문장이란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좋은 문장, 네. 이런 것들을 한두 개만 가지고 오셔도 얼마든지 아이와 함께 대화할 수 있고, 아이로 하여금 나중에 내가 정말 영어도 좀 잘하게 되고 더 크면 나도 이 책 꼭 읽어봐야지, 이런 기대감을 갖도록 해주는 거. 이게 진짜 책을 읽는 겁니다. 즐거움을 알게 해주려면 책에다가 제가 꿀을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꿀이요? 네. 어떤 꿀이라면 진짜 꿀은 아닐 거고. 진짜 꿀입니다. 아, 정말요? 유대인들이 네. 어릴 때 성경의 가치를 네. 알려주기 위해서 실제 성경에다 꿀을 바른대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기어다니잖아요. 그럼 손으로 만지고 네. 그 손을 입으로 가져가고, 그쵸. 그러면 책이란, 또 특히 성경책은 이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근데 책에 꿀을 바르라는 뜻은 뭐냐면 영어 책 읽기와 좋은 추억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중에 제일 편안한 시간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은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또 사랑하고 관심 보여주고 칭찬하고 격려받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우리가 안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아주고 뽀뽀하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쉽게 말하면 아이들과 영어책을 읽는 시간, 또 다른 책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 시간은 아이와 함께 안뽀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황당한 이야기라도 들어주셔야 돼요. 기다려주셔야 돼요. 영어가 핵심이 아니고 아이와 함께 안뽀사 하면서 그야말로 이 책은, 또 책 읽기는 정말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은 거야,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Guess How Much I Love 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이 팔린 책이에요. 네. 아기 토끼와 아빠 토끼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경쟁하듯이 주고받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기가 말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를 이만큼 사랑해요. 얼마나 이쁩니까, 아빠가 보기에. 그래서 아빠가 같이 경쟁하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 책을 아이와 함께 안뽀사, 안아주고 뽀뽀하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를 무조건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또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는 그런 시간으로 같이 보내잖아요. 그럼 아이가 이 책에다가 그냥 얼마나 열심히 뽀뽀를 하는지 몰라요. 너무 그래서 그 예쁠 것 책이 같아요. 떡이 됩니다. 떡이. 왜냐면 매일 밤 이 책만 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아이와 함께 책 한 권을 네. 매일 밤 읽는 것들이 하루하루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아이가 책을 도저히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영어를 모르니까 엄마 아빠랑 이렇게 같이 읽어주고 읽고 하지만은 나도 얼른 이런 책을 읽고 싶어, 이런 기대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게 바로 아이로 하여금 책 읽기의 즐거움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 이렇게 책 읽기의 감동, 기쁨, 즐거움을 조금씩 맛보게 하면 네. 그 아이는 준비만 되면 그야말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책 읽기만 빠져서 영어책만 읽는 아이가 될 겁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이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엄청 계속 궁금해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 뽑아서 왔어요. 낭독에 관한 질문이에요. 영어 책을 읽을 때 아이들한테 그냥 자 읽어 한 다음에 이걸 소리내서 읽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속으로 읽어, 마음속으로 편하게 읽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읽고 있을 때 틀리게 읽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그거를 지적을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아이한테 맡겨두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소리내어 읽게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읽기를 시작한 초반부에는. 네. 이제 음독과 묵독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낭독은 장점이 많습니다. 네. 발음 연습도 되고 발음이 또 향상되죠. 그리고 아이들 책은 또 이렇게 은율이라든지 리듬이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소리 맛의 느낌도 제대로 느낄 수가 있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또 네. 향상시킬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읽을 때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읽어줄 때에도 천천히 여유 있게 읽는 게 좋습니다. 물론 때로는 아주 빠르게 네. 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냥 마치 연기하듯이 그냥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소리만 내서 읽는 것은 책 읽기가 아닙니다.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내용을 의미하면서 즐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소리 내서 읽든 묵독을 하든 똑같습니다. 양이나 속도나 수준을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즐기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실제로 즐겨야만 네. 가장 멀리 갈 수 있고 또 가장 빨리 갈 수도 있고 가장 확실하게도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읽을 때 발음이 틀려요. 이럴 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책 읽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우리 아이에게 영어를 조금이라도 접하게 해주고 영어를 가르쳐 주려고 영어책을 읽어주시는데 조금이라도 많이 읽어주려고 하시고 그리고 엄마 발음 걱정하시잖아요. 그죠? 읽어주는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라 즐거움을 깨닫고 책 읽기의 맛을 느끼도록 맛보도록 해주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아이들의 영어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의 영어는 사실은 엄마가 아빠가 가르치려고 한다고 되지 않고요. 네. 물론 그것도 도움은 되겠죠. 근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요즘에는 동영상이 워낙 좋은 게 많으니까 네. 그중에서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것들을 골라서 흘러 넘칠 만큼 충분히 듣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 스스로 따로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도 네. 영어가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영어가 잘한다는 것의 의미는 영어의 소리도 알아듣고 포닉스도 알게 되고 나중에는 원어민처럼 발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입력이 부족하면 아, 그렇죠.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도 얼핏 말씀을 또 여쭤보긴 했지만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건지 자꾸 엄마들은 확인을 하려고 하잖아요. 책 읽고 나서 독후 활동, 이제 영어책을 읽기에서도 궁금해요. 그런 것이 꼭 필요한지.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책 읽는 것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자꾸 단어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시고 네. 제대로 문장 해석할 수 있는지 해석시켜 보시고 또 문제 풀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영어책을 읽는 것을 모르는 단어를 찾고 네.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오해하시는 겁니다. 읽기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아는 단어를 토대로 해서 네. 내가 어떻게든 내용을 파악하고 스토리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책 읽기의 핵심입니다. 단어를 몰라도 그렇죠. 스스로 문맥에서 유출을 할 수 있게 해라. 자꾸 이제 완벽하게 해석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기를 바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자꾸 확인하려 들죠. 네. 그러면 아이들의 영어책 읽기, 진짜 영어책 읽기를 망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재미도 망치게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범하는 실수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아시면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책 대화를 하는 겁니다. 책 읽기의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또 새로운 좋은 책을 골라서 네. 책 읽기에 바다에 풍덩 빠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정확한 읽기, 단어라든지 문법의 이해, 쓰기 말하기, 이건 어떻게 챙겨야 됩니까? 그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정확한 읽기, 해석, 그다음에 단어, 문법, 쓰기 말하기 이것들도 다독을 해야만 잘할 수가 있게 돼요. 다독 없이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영어책을 많이 읽어야만 쓰기와 말하기도 쉽게 되고요. 네.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책 읽기를 즐기는 거다. 네. 즐겨야만 충분히 많이 읽을 수 있고 네. 충분히 많이 읽어야만 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네. 제가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이한테 자 읽어봐, 이 책 읽어봐 하고 주면 후루룩 읽고 넘긴단 말이에요. 책을 읽는 속도에 대해서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아이가 책 읽기를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책 읽기를 즐기고 있는 한 아이의 선택입니다. 반복 읽기도 좋고 네. 새 책 읽기도 좋습니다. 둘 다 매우 효과적인 반복의 방법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반복의 지루함을 덜 느끼거든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또 네. 그냥 자꾸 새로운 책만 골라서 읽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아주 좋습니다. 새로운 책을 계속 읽어도 실제로 중요한 반복은 다 알아서 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와. 제가 이제 비유를 들고 싶어요. 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했어요. 네. 자, 우리가 90점 받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90점에서 95점 올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네. 95점에서 1, 2점 올리는 것도 힘듭니다. 100점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은 반복하게 되어 있고 지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재미도 실력도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90점 정도가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수학인데 네. 100점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 100점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면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즐거움이 살아있을 때 또 다른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잖아요. 1학년 과정하고 2, 3, 4 계속 올라가서 한 6학년 과정 할 때 되니까 네. 1, 2학년 과정은 100점이 아니라 200점이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즐기면서 올라가다 보면 아래 단계는 맞습니다. 저절로 채워진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서 우리 내 아이들 수학을 정말 잘하게 만들었고요. 저희 초단위는 중학교 1학년 나이에 KMO가 뭔지 아십니까?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아. 거기서 전국 은상 받았어요. 집에서 혼자 공부해서. 어머나. 물리 혼자서요?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네. 전국 금상 받았습니다. 영어나 수학이나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직후에 수능을 만점 받았고요. 토익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동생이 그것을 보고서 아빠 나도 한번 시험 봐볼래.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토익 시험을 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토익 공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5학년 아이는 975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때까지 정말 학원이나 뭐 다른 교육 없이 집에서 그림책으로 교수님하고 같이 즐기면서 공부를 하다가 토익 시험을 봤는데 그 점수가 나온 건가요? 그렇죠. 제가 느리게를 강조하잖아요. 네. 느리게를 강조할 때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교수님이 느리게 하래. 그럼 뭐 술렁술렁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제가 느리게 가라고 말씀드릴 때는 제대로 하면서 가려면 서둘러서 빠르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느리게 가라는 뜻입니다. 양과 속도와 수준을 욕심내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면서 영어든 우리말이든 또 수학이든 아이들이 제대로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멀리 갈 수 있고 가장 확실하게 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등에게 영어 그림책이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황금알이란 영어, 또 지식과 지혜, 거기에 더해서 행복한 어린 시절까지 보장하는 노다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거위를 잘 키워서 황금알을 낳게 하려면 영어책을 혼자서 즐겨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데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아이가 혼자서 영어책을 즐겨 읽게 해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흘러 넘칠 만큼 많이 듣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입에서 영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책 읽기의 즐거움을 깨닫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갖춰주시면 아이들은 혼자서 영어책을 즐겨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좋은 책만을 공급해 주셔도 아이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와 이 즐거움이 없는 영어책 읽기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단어 공부하고 파닉스 공부해서 영어책을 읽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거위는 황금알을 낳지 못합니다. 반드시 네. 보고 듣기를 통해서 영어 기출을 확실하게 다지고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려면 일찍 시작하십시오. 조기 교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죠? 세상의 다른 재미에 너무 깊이 빠져서 아이가 책 읽기의 재미를 도저히 알 수 없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그 엄마표 영어라는 거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네. 실패하는 이유. 잘해봤자 절반의 성공에 그치는 이유는 엄마가 죄송하지만 서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양에 대한 욕심, 속도에 대한 욕심, 그리고 수준에 대한 욕심. 이게 여러분들 아이에게 있는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 거위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마음 깊이 반성하고 또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